너 결혼 진짜야? 친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친구와 사귄다고 말한 게 얼마 전인데 오늘 결혼 소식을 알렸거든요. 나도 이럴 줄 몰랐어. 근데 진짜야. 그 사람 만나고부터 그냥 느낌이 오더라. 만난 지 4개월. 보통은 너무 빠르다고들 하겠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같은 걸 보며 웃을 수 있었고 식성까지 닮은 데다 이상하리만큼 편했습니다. 네 남친 진짜 괜찮은 거 맞지? 그럼 착하고 배려심 많고 되게 진중해. 나를 되게 아껴줘. 친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한마디 덧붙였어요. 너 꼭 너희 아버지한테 먼저 보여드려. 그럼 우리 아빠한텐 벌써 인사했지. 뭘 하셔? 어쩜 그렇게 듬직하냐고. 하루라도 빨리 나 데려가라던데? 그러셨어? 그럼 됐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직장인이 될 때까지 1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그제야 안심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관상을 좀 보시거든요. 그렇게 친구와 헤어지고 난 일주일 뒤 양가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될 분은 단한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신 채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저희 식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사부인, 혹시 오래 기다리셨나요? 일찍 온다고 서둘렀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진 저희 엄마를 향해 예비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활짝 웃어주셨어요. 저희 세 식구는 얼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막내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순하고 착해서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한 달 전, 남자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인사를 드렸을 때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예비 시어머니는 새아들을 혼자서 키워냈다고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이고, 새아들을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다 지난 일이죠. 힘들긴 했는데 우리 새아들 모두 효자라 속도 하나도 안 썩히고 잘 커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셨고 저희 부모님도 덩달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분위기는 무난하고 훈훈하게 흘러갔어요. 양쪽 부모님 간의 대화도 막힘이 없었고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시는 듯 했습니다. 네 시어머니 될 뿐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하지만 상견례가 끝나고 차에 올라탄 아빠가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 관상이 너무 안 좋아.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픽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아빠, 또 시작이세요? 그 여자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더라. 너를 바라보는 눈빛도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억세. 인매도 좀 기분이 나쁘고. 이 양반이 또 아니 나는 사부인 인상 좋기만 하더만요. 아들 셋을 혼자 키우려면 강단도 있어야 하고 맨날 소리 질러가며 교육시켰을 텐데 인상이 강해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 손등을 찰싹 때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저건 사람을 휘두르려는 눈이라니까. 강한 거랑 저 눈매는 달라.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관상 중독이라고 하지. 뒤에서 듣고 계시던 엄마도 아빠 손을 잡아내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만 좀 해요. 애가 이제 막 인사시킨 분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뒷말하는 거 알면 기분이 좋겠어요? 또 애를 그렇게 겁붙어주면 어떡해요? 겁주는 게 아니고 그냥 느껴진다고. 내가 사람 얼굴 본 게 하루 이틀인가? 아빠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진짜 그런 걸 볼 줄 아는 분이셨거든요. 오늘 우리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얼마 못 가서 퇴사하겠더라고.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신 아빠가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눈빛이 탁한 게 딴 생각이 가득해. 내가 장담하는데 3개월도 못 가서 나간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데 이번에 경쟁률 엄청 셌다면서요. 어디 두고 보렴. 정말 그랬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딱 3개월을 채우고 퇴사했다고 나중에 엄마가 얘기해 주셨죠. 또 어느 날은 막내 삼촌이 찾아와서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드리며 말했어요. 매형, 이 사람 어때요? 왜? 재혼하려고? 네. 예쁘죠? 아빠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고집에 좀 있는 상이야.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쪼이는 스타일이지. 막내 처남에겐 좀 버거울 거야. 정말요? 하긴 안 그래도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촌은 다른 여자와 선을 보고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그 여자를 말려줘서 고맙다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낸다니까요. 또 한 번은 주말 저녁, 거실에서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배우 어때요? 잘생겼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신인 배우가 게스트로 나왔는데 그 배우는 최근 CF도 많이 찍고 잘 나가던 시점이었죠. 요즘 제일 핫한 배우예요. 20대 여자들이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1위로 꼽힌다니까? 제가 감탄하듯 말하자 아빠가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저었어요. 잘 나가긴 하는데 저 친구는 구설수가 있겠네. 왜요? 팬도 많고 인성 좋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아빠는 화면 속 배우 얼굴을 찬찬히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입술 생김새도 그렇고 눈매도 그렇고 제 감정을 주체 못해서 말조심을 못해. 구설수에 오를 관상이야. 사과를 깎아오신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또 시작이시다. 사람 얼굴만 보면 척척 미래가 보여요? 다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도 보고 싶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때도 그냥 웃고 넘겼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2달쯤 지났을까요? 저녁 뉴스에서 그 배우가 스태프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결국 CF와 드라마에서 모두 하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 함께 뉴스를 보던 엄마와 저는 깜짝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어요. 아빠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하셨습니다. 보아라, 관상은 속일 수가 없어. 사람 마음이 먼저 썩으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야. 그때 저도 모르게 무시 못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견례를 마치고 아빠가 하신 말씀이 이번에도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건 사람을 휘두르려는 눈이야. 강한 거랑은 달라. 아무튼 아빠가 좀 알아볼 때까지 결혼 준비 너무 서두르지 말거라. 알았지? 알겠어요. 저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아빠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로 오셨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간 좀 내라. 중요한 얘기니까. 아빠의 급한 말투에 괜히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나가보니 아빠가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거 좀 봐라. 아빠가 내민 봉투엔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헉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그 사진 속에 제 남자친구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남자친구 옆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한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누가 봐도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누구 결혼식이죠? 아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네 남자친구의 첫째 형 결혼식인데 그 결혼 2년 후에 깨졌대.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규민 씨 형 결혼식 사진이라고요? 저는 아빠가 내민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예복을 갖춰 입은 남자는 제 남자친구와 너무나도 닮았지만 자세히 보니 키가 약간 작고 눈매가 더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여자는 예비 시어머니가 확실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나셨어요? 거래처 중에 발이 워낙 넓은 분이 계시는데 너랑 네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구나. 옆 건물 벤처에 다니는 직원 아니냐고. 자기가 결혼식에도 갔다 왔다면서 말이야. 아빠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닌 어떤 확신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근데 그건 규민 씨 형이 결혼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더 이상한 거다. 너는 규민이 형이 이혼한 줄도 몰랐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규민이 둘째 형도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는 거야.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다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규민 씨는 언제나 제게 진심으로 다정했고 숨김없이 솔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두 형이 이혼했다는 말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분명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두 형은 먼저 결혼을 했고 이제 자기 차례라고요. 멍하게 넋을 빼놓고 앉은 저를 보며 아빠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형들 왜 이혼한 줄 알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그 여자 때문이더라. 시어머니요? 그래. 첫째 며느리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낳고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이혼했대. 딸을 낳았다고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았다나. 요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는 거지. 저는 아빠의 말을 들으며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무척 다정했고 친절하셨었으니까요. 아빠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반년도 못 견뎠는데 잘은 모르지만 다 시어머니 탓이라고 하더라고. 너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아빠는 반대야.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자니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우리 신혼집은 어디로 할까?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그냥 살면 돼. 우리 엄마가 해주신 거야. 인테리어도 다 새로 바꿔주신대.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인테리어 하시잖아. 정말? 그럼 믿고 맡겨도 되겠네. 그땐 단순하게 자기 아들이 살 신혼집이니까 인테리어를 알아서 잘해주실 거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이야기를 듣고 다시 생각하니 그 말들 속에 담긴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무런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규민 씨, 나 상견례 후에 아빠가 한 말 때문에 좀 불안했어. 우리 아빠가 관상을 좀 보시거든? 관상? 누구 관상을 보셨는데? 나? 아니, 규민 씨는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빠가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을 보여주셨어. 남자친구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 저는 아빠가 보여주셨던 사진을 핸드폰으로 다시 찍은 걸 보여줬어요. 이게 규민 씨 첫째 형 결혼식이라며? 그리고 몇 년 후에 이혼하셨고.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말 안 했던 거. 왜 말 안 했어? 두 형이 모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거 나한테 영원히 속이려고 했어? 뭐 때문에?
속이다니. 그건 아니야. 말을 아직 안 한 거지. 우리 형들이 이혼했다는 거 솔직히 자랑도 아니고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뭐라고? 그럼 나한테는 자랑스러운 것만 이야기하려고 했어? 또 뭘 숨긴 거야? 어? 저는 갑자기 남자친구의 태도가 화가 나서 마구 들이댔어요. 그건 따지고 보면 형들 일은 우리 일이 아니잖아. 아니, 가족이잖아. 규민 씨 가족 일도 결국 나랑 연결되는 문제야.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어머님이... 남자친구는 한숨을 크게 쉬며 물을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남자친구가 다시 어렵게 말을 꺼내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 엄마가 좀 강한 편이야. 그래서 형수들이 힘들어했지.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힘들게 하셨는데?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혼자서 아들 셋을 키웠잖아. 그래서 뭐랄까 애정도 크시고 그만큼 형님들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형수들에게 주의를 주신 것뿐이야. 그리고 솔직히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혼을 한 건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거잖아. 규민 씨가 무조건 형님이랑 어머니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저는 어쩐 일인지 일찍 이혼을 한 두 형님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벌떡 일어서자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뭔데? 근데 엄마도 둘째 형까지 이혼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반성하셨다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 약속했어. 막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간섭 안 하겠다고. 정말이야? 그럼 나는 형들하고는 달라.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중간에서 막을게.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결혼은 우리 엄마가 아니고 나랑 하는 거잖아. 응?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아직도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규민 씨가 이제는 어머니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간섭 안 한다고 약속도 하셨대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빠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특히 그 나이 되도록 누군가를 통제하며 살아온 사람은 더더욱 변할 수가 없어. 규민 씨가 중간에서 조절하겠다고 했어요. 네 남자친구 착하고 순한 건 맞아.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어머니한테 단호하게 못해. 그건 네가 앞으로 계속 감당해야 할 일이야. 아빤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변함이 없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 여보,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물리기가 어디 쉬워요? 결혼하기 전에 손 떼는 게 나아. 혹시라도 결혼하고 애라도 생겼는데 그때 이혼하겠다면 어쩌려고 해?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얘들은 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얘 시어머니 자리가 그렇게 안 둘 거라니까. 아빠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숨겼던 가족사와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빛까지 분명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저는 아직 그 사람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길과 말투, 미소는 여전히 제가 사랑한 그대로였으니까요. 자기야, 나 한 번만 믿어줘. 부탁이야. 남자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문자에 전화를 걸어 믿어달라고 애원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결혼을 결심한 만큼 불타올랐던 제 마음도 아직 식지 않고 있었죠. 혹시 정말 그냥 오해일 수도 있잖아. 그동안 어머니가 실수하셨지만 이번엔 달라지실 수도 있고. 그래? 네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니고?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규민 씨가 분명히 중간에서 잘한다고 했다니까? 그래. 과연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난 아직까지 네 남친보다 네 아버지를 더 믿거든? 아버지가 괜히 관상이 안 좋다고 하셨겠어? 아, 그놈의 관상 지겹다 지겨워. 아니,
솔직히 어머니가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따로 사는 건데 얼마나 부딪힐 일이 있겠어? 그래, 그렇긴 하지. 그리고 설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냐? 나도 따박따박 받아칠 자신도 있다고. 어이씨구, 행여나 네가 잘도 그러겠다. 왜? 한번 해볼까? 너 나한테 뭐라고 해봐. 어서. 아니, 얘가 왜 나한테 난리야? 너 지금 이 기세 꺾이지 말고 네 시어머니한테 잘 따지기나 해. 알았어? 저는 괜히 심술이 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도 금방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혼자 툴툴대면서 남자친구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던 차에 토요일 아침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자기야, 나 감기 몸살인 것 같아. 너무 아파. 저는 놀라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자기야. 규민 씨, 많이 아파? 목이 부어서 말을 잘 못하겠어. 병원은? 갈 힘도 없어서. 병원부터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일단 아픈 사람은 살리고 보자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집안은 조용했고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누워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진짜 많이 아픈가 보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 남자친구가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위지할 때는 저밖에 없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남자친구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어요. 마치 덩치만 큰 어린아이처럼 남자친구는 순순히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규민 씨, 병원에 가자. 응? 얼른 일어나요. 그래. 자기 말 들어야지. 남자친구는 기운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새 옷을 꺼내서 갈아입히고 따뜻한 외투에 담요까지 덮어서 차에 태웠어요. 운전을 하는 제 어깨에 남자친구가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 진짜. 자기밖에 없어. 저는 말없이 운전대를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인데도 진료 대기실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접수를 한 후 대기실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남자친구는 제 어깨에 계속 머리를 기대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손은 뜨겁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규민 씨, 자요? 아니, 그냥 기운이 없어서. 저는 걱정이 되어서 남자친구 이마에 손도 얹어보고 볼도 만져봤어요. 뜨거운 기운에 저까지 감기에 걸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선 간호사가 독감 검사를 했어요. 그러고도 한참을 기다려 드디어 남자친구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규민 환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낯이 익은 의사가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지난번에 한번 같이 왔던 병원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규민 환자분이랑 여자친구시죠? 지난번에 두 분이 같이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죠? 남자친구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의사는 진찰을 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독감이랑 감기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기침도 하시고 열도 높고 편도선도 많이 부었네요. 일단 검사 결과 독감은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주사 한 대 맞으시고 약 며칠 잘 챙겨 드시고 푹 쉬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부축해서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다시 저희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근데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고 하셨던가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고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결혼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서요. 저희가 환자분들 관리 차원에서 결혼하시면 작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남자친구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만간요. 날짜 잡으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실 땐 신혼부부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나가실 때 선물 받아가세요. 제가 미리 챙겨드릴게요. 저도 남자친구를 따라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간호사가 챙겨준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정 상비약이 골고루 담긴 작은 구급함이었어요. 약을 받으러 나오는 길에 남자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 듣고 더 결심하게 됐어. 뭘? 자기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 나 다음에 이 병원 올 때 혼자 오고 싶지 않아. 저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우리 그 얘긴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나서 해. 알겠어. 그래도 오늘 와줘서 진짜 고마워.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진심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어머니라는 이름이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 안 받아? 남자친구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얘기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그냥 세상에 우리 둘만 있다고 치자. 그 말에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자친구의 마음에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핸드폰에 뜬 어머니라는 이름 석자가 자꾸만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까 사온 죽을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미안해. 괜히 불렀나 봐. 자기 감기 옮으면 어쩌나. 괜찮아.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서럽지. 나도 알아. 남자친구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봐. 누워있으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생각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마치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저는 죽을 데워 작은 그릇에 담아 내오고 약과 물도 챙겨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조용히 죽을 넘겼습니다. 진짜 나한텐 자기밖에 없어. 약을 먹은 남자친구가 스르르 잠이 들자 저는 조용히 곁에 앉아 잠든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해. 어머니 문제만 아니라면 우린 정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잠든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저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좀 내린 것 같았어요. 잠결에 살짝 미소를 지는 남자친구를 보자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지켜주고 싶고 지키고 싶은 사람. 내가 지금 이 사람의 곁을 떠난다면 그가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 또 어디 가서 만나겠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던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나야. 전화가 왜 이렇게 안 되니? 또 그 여자 만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냥 포기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니까? 이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하는 건 엄마란 걸 아직도 모르겠어? 형들도 다시 엄마 집에 들어왔잖아. 지금 우리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 막내, 이제 너만 돌아오면 돼.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왜 대답이 없어? 어머니, 저예요. 누구? 미연이? 아니, 왜 네가 우리 아들 전화를 받아?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뒤에 묘한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규민 씨는 잠들었어요. 감기 때문에.
감기? 어머, 어제도 멀쩡하던 애가?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럼 네가 지금 우리 애 옆에 있다는 거야? 감기 좀 걸렸다고 여자애가 쫓아오고 그래도 되는 거니? 벌써부터 부인 행세를 하겠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 그냥 아프다고 해서 걱정돼서 온 건데요. 걱정? 그건 핑계야. 요즘 애들 다 그래. 처음엔 고분고분한 척하다가 나중엔 뒤에서 다 끌어안고 들어앉으려고 들지. 내가 너 같은 애 몇 명 봤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전 그냥... 됐고, 지금 가마. 네? 예비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관상이 좋지 않다는 아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아직 자고 있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돌아봤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때였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문 열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벌써...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남자친구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누구... 엄마 오셨어? 아니, 전화를 끊자마자 어떻게 오셨지? 우리 엄마 옆 라인에 사셔. 엄마, 잠깐만요.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미처 인사도 못했어요. 아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아픈데 왜 엄마가 아니고 저 여자랑 병원을 갔어? 아니, 내가 몇 살인데 엄마랑 병원을 가요? 뭐?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껏 엄마가 평생 너랑 형들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너!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죠. 너는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니?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내가 안녕해 보여? 참나 기가 막혀서. 다 큰 여자가 남자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락날락거리고 남들이 알아봐라 흉만 보지. 옆에서 약 챙기고 죽 끓이고 그런 거 아직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죄송합니다. 저는 뭐가 잘못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사과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쌀쌀한 목소리로 돌아섰습니다. 됐고 이제 내가 왔으니 넌 가라. 네, 안녕히 계세요. 미연아, 데려다 줄게. 얼른 가서 누워. 그러다 감기가 더 심해지면 누구 탓을 하려고. 미연이한테도 감기 옮기고 싶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얼른 가서 누워.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의 집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간 건데. 그리고 계속 예비 시어머니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아프게 꽂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 존재를 완전히 부정당한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부모님 얼굴을 보면 왈칵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규민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야, 어제 정말 미안했어. 나도 아프고 엄마도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그러셨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다시 와줄 수 있을까? 엄마가 같이 얘기하고 싶다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피해 다니는 것도 비겁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배를 누르자 남자친구가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왔어? 어머니는? 거실에 계셔. 나 여기 있다. 들어와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발을 들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어제와는 또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제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했다. 저는 오는 길에 사온 꽃다발과 롤케이크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거 롤케이크랑 꽃 좀 사왔어요. 그런데 꽃다발을 내려놓자마자 시어머니가 펄떡 뛰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튤립 아냐? 너 일부러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알고 튤립 사온 거냐? 네? 어머, 아니에요. 저는 모르고... 죄송합니다. 어서 내다 버려! 아유, 나 벌써 기침 나온다. 저는 당황해서 꽃다발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곧 남자친구가 따라 나왔어요. 아니, 나는 정말 몰랐지. 그러게,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데 튤립을 사올 줄은 몰랐네. 여기 쓰레기 봉투에 넣자. 저는 튤립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서 꼭 제 분신이 버려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그만 가고 싶어. 무슨 소리야. 엄마 기다리시잖아.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겨우 이깟 꽃 가지고 뭘 그래. 제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니, 둘 다 거기서 뭐해? 나 몰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들어가요. 자, 가자. 저는 할 수 없이 남자친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이 너, 내가 어제 왜 화났는지 아직도 모르지? 제가 소파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제가 규민 씨 혼자 있는 집에 함부로 와서... 맞아. 그것도 그렇지만 내 아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자 손 타고 여자 손에 약 챙김 받고 그게 문제였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우리 아들 신상에 대해선 뭐든지 나한테 먼저 알려야 한다. 알겠니? 그 말을 듣고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지 망설이는 사이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뭐가? 아니, 내가 지난번처럼 매일 아침밥을 같이 먹자고 했냐? 장을 같이 보러 가자고 했냐? 그냥 네 신상에 무슨 변화가 생기면 그것만 말해달라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매번 알려드려요? 아니, 핸드폰이 있고 입이 있는데 왜 못해? 대기업 다니는 남편 내조하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바로 옆 라인에 사는데 매일 아침밥 좀 같이 먹으면 어때서 다들 그렇게 유난이냐? 생활비도 줄이고 얼마나 좋아. 예, 미연아, 너도 좋지? 내가 맛있는 음식 매일 해줄게. 어떠냐?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식성을 다 깨고 있거든. 애가 철 따라 꼭 먹어야 하는 음식도 있고 너 제철 음식이 보약보다 낫다는 말 알지? 마침 우리 집에 얘네 형들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아침밥은 꼬박꼬박 차리거든. 너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하면 돼. 좋지? 응?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 날짜도 잡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속박을 하려 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저는 결심을 굳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 어렵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먼저 일어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남자친구가 놀라서 황급하게 저를 따라 나왔어요. 미연아, 자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래? 아침밥? 내가 안 먹겠다고 하면 그만이잖아.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일 것 같아?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 순간 등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제가 미처 뒤돌아보기도 전에 손목이 거칠게 잡혔어요. 너무 놀라고 아팠습니다.
이대로 나가? 감히? 예비 시어머니는 현관을 뛰쳐나와 제 손목을 낚아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놀라 손을 뿌리치며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차고 가? 차도 우리 아들이 차야지. 어디서 여자가 이렇게 나대?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 너도 여자한테 미치더니 정신이 나간 거야? 엄마, 제발요. 너나 비켜.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네가 힘들게 모은 재산 갖고 도망갈 거라고. 엄마! 저는 거기까지 보다가 도망을 치듯 뛰어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집까지 운전을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현관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울음이 터졌어요. 어머, 미연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울음을 참으려 해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나 헤어졌어. 그 말이 나오자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곤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래, 잘했다, 잘했어. 지금 당장은 아프겠지만 잘했어, 우리 딸. 거실에 앉아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빠가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말없이 제 앞에 쪼그려 앉으셨어요. 아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를 부르자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너 뭔가를 알게 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계속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랑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빠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눈물보다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분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미연아,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너를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사랑은 없어. 아빠의 말에 엄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귀한 딸이 시집가서 마음고생하는 거 엄마는 절대 못 본다. 네가 무슨 일을 당하고 온 건지는 몰라도 이 정도에서 정신 차린 게 잘한 거야. 아빠는 제 등을 토닥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관상은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온 사람의 관상은 쉽게 바뀌기 어려운 법이다. 인생 공부했다고 치고 이제 다 잊어버리자. 저는 그날 아빠의 품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찾아오고 연락을 해댔지만 아빠 선에서 잘 막아주셨어요. 저도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었기에 이별의 아픔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제 자리를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같이 과일을 먹던 엄마가 제 얼굴을 살피면서 말하셨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예전처럼 다시 예뻐졌다.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말이 왠지 위로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어쩐지 관상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같이 TV를 볼 때도 조용히 보셨죠. 아빠, 이젠 관상 안 봐? 저 남자는 어때? 관상은 무슨, 이제는 안 봐. 왜? 관상보다 중요한 게 더 많으니까. 저는 아빠의 말이 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학교 선배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을 때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직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 선배, 진짜 부담 안 줘요.
그냥 밥 한 끼예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그렇게 마주한 자리는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차분한 말투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자친구처럼 제 마음에 억지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자리가 부담되셨으면 편하게 말해주세요. 그냥 우리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은데 가끔 영화라도 보고 차라도 마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탁 트인 공원에서 함께 걷고 나란히 앉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들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로의 일상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맑았던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자며 형민 씨가 도시락과 돗자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와, 도시락까지 직접 싼 거예요? 별건 아니고 사실 처음 해본 거라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샌드위치를 보며 제가 감탄을 하며 말했죠. 맛있어요. 혹시 이런 거 다른 여자친구랑 자주 해본 거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인데 너무 오버했나? 형민 씨는 민망한 듯 웃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진짜 감동했어요. 나 챙겨주는 느낌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웃으며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바로 옆에서 친구들이랑 놀던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들은 멀찍이 가버리고 혼자 남은 아이는 엉엉 울기만 했죠.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다는 듯이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형민 씨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건 아니지? 형민 씨는 낮은 자세로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손수건을 꺼내 아이에게 내밀었고 물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누구랑 같이 왔어?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고 형민 씨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알고 보니 친구들과 같이 놀기로 했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실랑이를 벌이다 친구들이 삐쳐서 가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 많이 속상하겠다.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놀려고 공원에 온 건데 이렇게 혼자 울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지 않아? 원래 사이좋은 친구들이었다니까 이번엔 네가 먼저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다가가 보면 어떨까? 형민 씨는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어렵고 달래더니 함께 친구들을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금세 공원 저쪽으로 함께 걸어갔어요. 저는 돗자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다정하게 대한다는 건 결국 습관처럼 몸에 밴 배려이고 그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성품이라는 것을요. 어르신, 이거 밀어드릴까요? 또 어떤 날은 우연히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끌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 형민 씨가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고맙기도 하지. 그럼 조금만 밀어줘요. 처음엔 경계하셨던 할머니도 형민 씨의 공손한 태도에 마음을 놓으셨는지 아예 수레를 맡기셨습니다. 형민 씨는 수레를 끌고 무거운 짐을 옮겨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걸으면서 새삼스레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친절함과 자상함이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결코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담담했죠.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는 거죠.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형민 씨의 말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이야기 도중 제가 문득 물었어요. 형민 씨는 왜 그렇게 남을 잘 챙겨요? 형민 씨는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가 가진 것 중에서 남한테 나눌 수 있는 건 꼭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 한마디든 손 한 번 잡아주는 거든 그게 결국 나한테도 돌아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형민 씨를 통해 다시금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형민 씨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도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더 많이 웃게 되었고 더 자주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었고 남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요? 누군가를 통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서로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와 함께 과일을 먹던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빠, 응? 지난번에 이젠 관상 안 본다고 했잖아. 정말이야? 왜? 누구 관상 볼 사람이라도 생겼어? 아빠 진짜 쪽집게라니까? 근데 네 생각에도 이젠 아빠가 관상을 봐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 왜?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나 할까?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전 남친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시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아빠는 무조건 찬성이야. 진짜? 그래놓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야. 저는 괜히 아빠에게 기대면서 어리광을 부렸어요. 잠시 전 남자친구 집에서 겪은 일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너도 이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또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면 돼. 네 곁에는 아빠랑 엄마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저는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만날 준비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더욱 단단해지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다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